첫 번째, 블로그. 블로그는 체험단을 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월 필수 고정비, 특히 식비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이었죠. 매일 2, 30분 정도 투자해서 하루에 글을 한 개씩 올렸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1방문자 수가 100을 넘더라고요. 그때부터 체험단 당첨이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의외로 공짜로 받아먹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이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친구들을 섭외해야 했고 내가 블로그를 한다는 것도 공개해야 했어요. 날짜와 시간도 맞춰야 했습니다. 후기 쓰는 것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의외로 크지 않아 결국 관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 인스타는 광고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1일 1포스팅, 그리고 일주일에 릴스 1개씩. 이걸 3, 4개월 동안 꾸준히 하니까 팔로워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제안서를 써서 30곳 정도 협찬이나 광고 요청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거절. 아무리 제이커브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버텨보려 해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자 결국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자책. 전자책은 정말 열심히 집필했었는데요. 6개월가량 시간을 들여서 커리어 관련 글을 책 한 권 분량으로 써내려갔어요. 판매를 해볼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쓰다 보니 점점 이게 팔릴 만한 내용이나 퀄리티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크몬 같은 플랫폼까지 올리진 못했고 오히려 브런치 스토리에서는 작가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 수익은 없었죠. 발행만 한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기 임대. 단기 임대는 최소 월 50만원 이상 수익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듣고 운영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초기 물건을 구하는 일인데요. 위치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일반 세입자보다 단기 임대가 더 깨끗할 확률이 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니까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집주인을 설득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세팅에는 최소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건 당근마켓에서 가구를 모두 구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눈팅을 하고 내고를 하고 시간을 맞춰가고 직접 운반을 하고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TV랑 인터넷도 장기 계약을 해야 하고 사진 촬영해서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비대면으로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손님 응대도 가끔씩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 때문에 난처할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청소였습니다. 외주가 쉽다고 말들을 쉽게 했지만 의외로 당근으로 청소 구하는 것은 약속을 파기하거나 대충 청소를 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돈을 더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청소 어플을 통해서 하자니 이것저것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비용도 높았습니다. 결국 셀프 청소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동해서 청소하는 체력, 시간까지 다 고려하니까 체크아웃, 체크인 날엔 스케줄을 다 조정해야 하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땐 제 동네에 단기 임대 물건이 5개가량 있었는데 이제는 15개에서 20개가량 되다 보니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50에서 70만원 가까이 기대했지만 그걸 달성한 건 24개월 동안 단 2번. 적자가 나는 달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월 평균 수익은 15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도 돈을 번 건 강의를 파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2년이 넘게 부업을 하면서 느낀 건 부업도 사업이라는 겁니다. 보는 만큼 힘을 들여야 겨우겨우 성과가 나온다는 것. SNS에서 말하는 퇴근 후 30분, 월 1000만원. 사실 정말 요원한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부업을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부업보다 투자가 더 쉽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투자했던 미국 주식은 최대 137% 수익을 내고 있고 투자한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업에 비해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 확연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하면서도 곤란한 순간들이 있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어볼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거예요.
회사 동료들은 프로젝트 얘기만 하고 친구들은 연애 얘기만 하고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 보고 온갖 걸 다 해봤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기 힘들 때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 내 상황에 알맞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렇게 저는 모임에 참여하려고 애썼는데요. 시행착오를 역시나 겪었습니다. 참가비만 비싸고 알맹이 없는 모임, 초보는 안 받아주는 모임, 아니면 초보들끼리만 가득 있어서 아무도 답을 모르는 경우, 고수 한 명을 만나자니 수강 신청에 성공해야 했고 질문 하나도 선택을 받아야 대답을 듣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초보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고수 한 명을 쫓아다니는 것도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주시는 조언도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적도 많았고요. 지나보니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엄청난 고수들이 아니라 중수들이었습니다. 주식을 1년 정도 해본 사람, 부동산 등기를 한 번 쳐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나온 시기나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나의 걱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재테크 모임을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이 모임은 중수들과 의지가 가득한 초보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몇 년간 해본 사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부동산 등기를 친 사람, 코인으로 몇백, 몇천을 굴려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시작해보려고 열정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매번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쉽게 할 수 없는 돈 얘기,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원더랜드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돈 얘기에 목마른 분이시라면 이 모임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답을 찾았던 그 순간들처럼 말이죠. 사람은 혼자면 외롭습니다. 투자도 혼자 하다 보면 결국 지치기 마련이고요. 양질의 정보를 가진 좋은 동료들은 기나긴 투자 여정을 함께 할 때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칠 때마다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눠주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료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저는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번 모임이 끝날 때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생각 정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다음 모임이 더 기대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 얘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본주의 북클럽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돈 얘기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